안녕하십니까. 러브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최근 들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등장하고 있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 양도세 시행 관련한 이슈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 이 부분을요, 그냥 뭐 겉핥기식으로 지나갈 게 아니고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자, 국회의안 정보 안에 있는 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의안 정보. 자,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법은 국회의안 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의결이 됐든 안 됐든 모든 법안을 우리가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자, 작년 연말에 올라온 증권거래세 폐지 관련한 법안과 그리고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에 있는 주식 양도세 시행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요, 재밌는 부분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보통 이제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정치적 해석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정치적 해석이 전혀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양도세 요 이슈는요,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오래전부터 공통적으로 제시해왔던 의견이고, 2017년 장미 대선, 그때 당시 모든 대선 캠프에서 주식 양도세 이야기는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경중의 차이가 있지 모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3년부터 해서는 주식 양도세 대상이 확대되기 시작했죠. 대주주 기준이 점점점 낮아지면서 주식 양도세 대상이 확대되어 왔고, 그게 2년마다 전개되어 왔죠. 2017년 연말에도 한 번 더 기준이 낮아졌고, 그리고 올해 연말에도 기준이 한 번 더 낮아져서 2020년 4월 전에 4월 초까지는 주식을 매도할 때 10억 한 종목당 10억 기준으로 또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연말에는 그 이후에 3억으로 현격하게 레벨 다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2020년 요 때는요, 아주 중요한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폐지 관련한 이슈의 중요한 분기점이고, 법안 내용을 쭉 보게 되면 2020년이 아주 중요한 시작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국회 홈페이지 안에 의안정보 시스템, 요 안에 들어가면 자, 우리가 우리나라의 법, 국회에 올라온 법들, 이게 이제 통과가 됐든 안 됐든 모두 조회할 수 있는데요. 자, 작년 연말에 12월 27일에 거의 요 비슷한 시기에 같이 올라왔습니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증권거래세 폐지 관련한 법률안이 비슷한 시기에 같이 올라왔어요. 자, 그 안에 보게 되면은 의안 원문도 있고, 그리고 그 법이 시행되게 되면은 비용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분석한 국회 예산처에서 분석한 비용 축에서 관련한 문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 증시 토크 영상을 보신 이후에도 국회 홈페이지 가셔서 조회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법을 좀 공부해 보신 분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 내용도 길지 않아요. 많아야 10페이지 안에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아마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두 법안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2020년입니다. 2020. 자, 2020. 이게 저희 세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올드한 것 같은데요. 지금 중년이신 분들은 과거에 한 20 몇 년 전에 보았던 애니메이션, 우리나라 만화 중에 자, 2020 원더키드라고 있었어요.
아유, 문득 저는 이게 떠오릅니다. 아유, 이건 좀 아재 개그로 그냥 이해해 주세요. 예. 자, 어쨌거나 2020년에 본격적으로 주식 양도세 시행과 그리고 증권거래세 폐지가, 예, 눈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대신에 요게 전격적으로 시행되면은 시장 충격이 클 수밖에 없고 세수 차원에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할 수는 없고, 대신 요런 과정, 즉 단계적으로 그 제도를 도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2020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면상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윗단에는 증권거래세 관련해 가지고 2020년에 0.24%로 낮춘다, 2024년에는 완전 폐지한다, 그러한 이제 타임 테이블이 나와 있고, 아래쪽에는 이게 소액주주 양도세, 이게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 관련한 부분이죠. 보게 되면 2020년에 이제 전면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자, 2020년에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0.3%에서 0.24%포인트로 0.6%포인트씩 낮춰서 0.06%포인트씩 낮춰서 2024년에 폐지하는 수순으로 지금 스케줄이 짜져 있고요. 자, 소액주주 양도세 요 부분은 2020년에 일단은 전면 시행으로 이제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만, 양도세율은 첫해 2020년에는 2%. 뭐 미미한 수준이죠. 자, 이게 중소기업이니까 뭐 코스닥이나 거래소 작은 종목들은 2%, 대형주는 4%, 2020년에 그렇게 양도세율을 책정을 한다고 법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자, 단계적으로 점증을 해서 2024년에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은 10%,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20%로 양도세를 책정할 것으로 지금 타임테이블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된 게 아니에요. 위원회 심사 지금 과정이 있고 본회의에도 아직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중간에 내용이 바뀔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요것을 봐야 되는 이유는, 자, 어차피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2020년 넘어갈 때 2021년 봄 사이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3억으로 뚝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파생 상품에서는 그 양도세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건 뭐 순망치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지 결국 우리에게 다가올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런 수순을 밟게 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료들 를 보게 되면요, 국회에 올라와 있는 PDF나 한글 파일 자료를 보게 되면은 각 법안별로 해서 국회예산처에서 비용 측면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자, 일단은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세수가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2020년에는 1조 원 감소합니다. 2021년에는 2조 1000억 원대, 2022년엔 3조 3천억, 뭐 이런 식으로 국회 예산처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양도세 전면 시행될 때는 그 증권거래세가 전면 폐지될 때는 6조 원에 이르는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보면은 포기해야 되는, 예,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국회 예산처에서 분석합니다. 이건 이제 예산처니까 나라의 세수가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증권거래세 폐지가 전개되게 되면은, 제가 자주 강조드렸습니다만 주식 양도세는 같이 이렇게 짝짝꿍으로 가는 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식 양도세 부분이
어느 정도 실익이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일 텐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국회 예산처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들, 기존 문헌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기존 연구 결과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한 3, 4건의 논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숫자를 제시를 했는데요. 자, 그 세수 증가, 주식 소액주주에게 주식 양도 차익 과세했을 때의 세수 증가 효과를 분석을 해봤더니 5조 9천억에서 15조 3천억 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자료를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소액주주 양도 차익 과세 시 이게 다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은 지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 자료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에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박스권 횡보장이 오랜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세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값. 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차후에 종합주가지수 2500 넘어가면서 전고점도 돌파하게 되면요, 많은 연구 자료들이 어머, 주식 양도세 계산을 해봤더니 시장이 좋은 것도 있지만 엄청나게 양도세가 들어오니까 이거 빨리 실행해, 이런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주가지수 2500 돌파하고 나면요,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은 이제 시기 임박의 시그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막막하죠. 좀 답답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법안 안에 쭉 보게 되면요, 좀 긍정적인 포인트도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결손금 2월 공제가 법안 내용에 있습니다. 제가 주식 양도세 시행과 증권거래세 폐지 관련한 요 내용을 가지고 한 3, 4년 전부터 해서 저의 정기 세미나에서 한 1년에 한두 번씩은 다뤄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이야기를 드릴 때, 여당이든 야당이든 미래 사회는 세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세금을 걷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세미나 현장에서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올해 손해 봤는데 이게 이제 2월 공제될 가능성은 없겠느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손실 난 걸 내년에 수익 났을 때 2월 공제해서 좀 세금을 줄이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2월 공제하면은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좀 뭐랄까, 세원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좀 아쉽게도. 자, 그래서 결손이용금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법안을 봤더니 결손이용금 공제가 3년. 3년. 요 내용이 팍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런 거 없습니다. 올해 손해나면 손해나고 내년에 수익 나면 수익이 나요. 그거에 대해서 세금 나와요. 이건 긍정적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09년 요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도 2008년에 양도차익이 마이너스 50% 손실이 났다가 다음에 100% 수익이 났다. 양도차익이. 그럴 경우에는 훅 떨어졌다가 제자리에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결손 2월 공제가 없게 되면은 2008년에 손해난 건 몰라. 2009년 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떼릴래 해가지고 이게 억울하죠. 하지만 결손 이용금 공제가 있게 되면은 그 억울한 게 좀 많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파생상품 채권 양도 등에 대해서 손익을 통산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내용에 나와 있어요. 법안 문구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할 때 주식 따로, 파생상품 따로, 파생 관련 상품이란 파생 관련 ETF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DLS, ELS도 있을 거고, 그리고 채권, 양도, 차익 이러한 거를 각각으로 따지게 되면은 파생에서는 마이너스 50% 났는데 주식에서는 뭐 50% 수익 났다고 주식에서만 양도세 나오게 되면 이거 참 억울하죠. 난 이건 전략적으로 파생을 썼는데 이건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손익을 통산해서 허용을 한다고 한다면 주식하고 파생 상품 요 손익을 상계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매우 긍정적인 또 효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 배분 전략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위에도 별 5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 투자자분들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 양도 차익이 과세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요, 채권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2표라고 해가지고 채권을 사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2표, 딱지를 떼서 요거 가지고 이자를 받는다. 그런 개념입니다. 2표, 2표채 같은 경우에는 그 2표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지방세 15.4% 뗍니다. 그런데 그 시세 변동에 따른, 채권 시세 변동에 따른 요 시세 차익은 비과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이표채가 은근히 사랑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 방향으로 지금 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요게 주식 양도세만큼 채권 시장에서는 민감한 화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은근히 자산가분들 중에 무이표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무이표채는 이자를 주는 표, 2표가 없다. 무이표채입니다. 없을 무 2표 그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또 짚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서 강조드렸습니다만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은 정해진 스케줄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2020년 후반에는 아마 이게 스케줄이 끝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의 준비와 각오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요게 이제 부정적으로 느껴지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세금이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도 또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체계적으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수익을 주식에서 만들어 오셨는데, 요것에 대해서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당당한 수익으로 공식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식 투자로 버는 거 그 뭐 그냥 허무한 구름 같은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도세 이렇게 내고 나면은 또 이게 말이 틀려집니다. 거의 부동산급의 대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관점에 따라 좀 많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의 생각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러펀드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자, 이 법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증권거래세 폐지, 그리고 소득세법 개편안에 들어와 있는 주식 양도세 이슈. 뭐 아직 완전히 통과되려면 국회에서 땅땅땅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자, 우리 요 부분은 한번 국회 의정 관련 의정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한번 자료를 보시고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투자에 필요한 지혜를 쌓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